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 나오는 곱셈 공식 한 10개쯤 되죠. 그 곱셈 공식에서 변형을 하는 문제들에 대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곱셈 공식은 나름 중요하긴 해요. 구구단을 배우는 것 같은, 문자에서의 구구단을 배우듯이 기본적인 전개식, 많이 쓰는 전개식들을 한 10개쯤 묶어서 공식으로 정리하는데요. 그 자체만 갖고는 사실 뭐 별로 낼 게 없죠. 그래서 변형식을 주로 이제 응용해서 많이 내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곱셈 공식과 변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곱셈 공식들을 다 언급하진 않겠고요. 기본적인 전개식 2개를 통해서 보겠는데요. 일단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많이 했던 제곱식들, 2차식들, a 더하기 b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을 전개한 식을 통해서 요거 이항만 하면 돼요. 그쵸? 변형식이라는 게 별거 없죠? 주어진 식에서 플러스 2ab만 샥 이항해서 만든 식, 마이너스 2ab만 샥 이항해서 만든 식. 보통은 이제 요걸 더 많이 쓰는데, a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 뺀 거랑 같다. 다들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뭐 하는 학생들 중에 이거 모르는 학생은 없겠죠. 물론 이제 이 2개짜리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3개짜리 제곱도 있어요.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 역시 고등학교 올라오면 세제곱이 등장하죠. 그렇죠? 이거 이제 처음에 고1 학생들이 이거 보면서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해요. 3차 4차도 배우고 5차도 배우려나 하겠는데, 4차 5차는 안 배웁니다. 뭐 일반적인 거야 나중에 이항정리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배우진 않고 3제곱까지만 일단 익혀보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전개식을 마찬가지로 3차들의 합과 착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항시켜서 만든 식입니다. 일단은 뭐 이항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겠지만, 또 암기도 해놓아야겠죠. 그래야 빨라지니까요. 또 어쨌든 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문제를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문제를 조금 넣었습니다. 일단 매우 쉬운 문제. a 더하기 b가 3이고 a 곱하기 b가 2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아마 학생들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요, 일단 숫자를 적당히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정석적인 풀이를 본다면 이렇게 푸는 거죠, 그냥. 그쵸? 제곱 더하기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 뺀 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이제 세제곱에서 3ab a 플러스 b를 뺀 거. 나머지는 이제 숫자만 이제 3, 2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답이 나와요. 뭐 이런 거 정도야 너무 쉽죠. 제가 따로 쉬운 문제라고 한 이유는 거의 찍거든요, 아이들이. a에다 2 넣고 b에다가 1 넣으면 되겠네. 2개 더하면 3 나오고 곱하면 2 나오니까. 물론 반대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a 대신 1, b 대신 2로. 근데 그런 식으로 찍어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이제 연습용으로 공식을 한번 좀 정리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공식을 한번 써보고 숫자 넣어서 계산해보고 요런 차원에서 보자고. 또 수포자들은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장 쉬운 분류로 하나 해놨었습니다. 이 정도도 쉬운 문제에 속해요. 이 문제는 실제로 2차 방정식 배울 때 중3 때도 가끔씩 등장하거든요. 2차 방정식 형태를 하나 줬죠.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 저걸 만족시키는 x값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의 공식을 쓰면은 x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까지 x를 구해서 제곱 또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좀 변형을 해서 식을 좀 바꾸어서 계산해 볼래? 라는 문제인데요. 기본은 일단 x가 0이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빼먹고 이제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양변을 x로 나눌 거기 때문에. 나눌 때 이 문자 값이 0이면은 이 다음부터 내용은 다 틀린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x가 왜 0이 아닐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내용 혹시 되더라, 0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0을 넣어보면 실제로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식을 성립하는 값 중에는 0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0은 아니다. 뭐 1을 넣어도 성립하지 않네? 그럼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0을 넣었더니 좌변은 마이너스 1, 우변 0이니까 일단 0은 아니다. 아닌 문자로 나눌 수는 있다. 양변을 x로 나눠서 제곱을 x로 나눴으니까 x 1차, 뭐 1차식은 상수만 남고, 여기 숫자는 이제 거꾸로 이제 역수 모양이 남겠죠. 이렇게 우변은 0 나누기 x이므로 0이 되고요. 이렇게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이항시키면 x 빼기 x분의 1은 1. 오, 그럼 뭐 쉽지 뭐, 그치? 왜냐면 이것도 이제 차꼴에 관련된 변형식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차의 제곱에서 2를 더한 모양꼴로 해서 풀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도 뭐 매우 쉽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좀 적당한 수준, 적당히 쉬운 수준에 속하는 문제라서 일단 쉬운 문제에 분류해놨습니다. 보통은 한 이 정도쯤? 고등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그냥 좀 평범한 문제들 중에서는 이 정도 급은 보통에 속해요.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 두 수의 곱이 1일 때 5제곱들의 합은 얼마인가. 물론 우리가 이제 5차식의 뭐 변형식을 배운 적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3차까지는 배우지만 그 이상은 이항정리라고 하는 특별한 단원에서만 배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이 이 문제가 좀 퍼져 있다 그럴까요?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 난이도로 놨습니다. 풀이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까지는 기존 풀이랑 똑같다는 거죠. 기존 공식에다가 그냥 숫자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내가 이제 5제곱 더하기 5제곱을 모르지 않느냐. 모르지만 이렇게 좀 요 커피색 보이죠? 커피색, 커피색에 나와 있는 요 수식을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차식이라고 하는 게 x 더하기 y를 5조 곱해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2차식과 3차식을 곱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곱하면은 이런 약간 부수물들, 잔여물들이 좀 나오게 되죠. 그쵸? 내가 구하려고 하는 5제곱 뿐 아니라 나머지도 나오게 되거든요. 나머지는 또 나머지대로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면 돼요. 나머지를 x제곱 y제곱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서 계산해버리면 사실 나머지는 이제 뭡니까? 다 구했던 값들이거든요. 이미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구했던 7이라는 값, 세제곱에서 구했던 마이너스 18이라는 값, 그리고 x제곱 y제곱은 이제 xy를 제곱한 거랑 같은 거니까 뭐 1의 제곱, x 플러스 y 값은 마이너스 4. 다 이제 다 숫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즉 5제곱 더하기 5제곱의 값을 나머지 값을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뭐 따로 배우진 않아요. 외울 필요도 없죠. 그냥 생각 자체가 5제곱과 5제곱의 합이니까 2차와 3차의 곱 형태를 전개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100% 요거만 나온다라기보다는 요것도 나오고 다른 것도 나올 텐데 다른 부분들은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뭐 비슷한 방법으로는 이제 1차식과 4차식의 곱을 전개식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이제 학습이 되면은 이제 5제곱 더하기 5제곱뿐 아니라 7제곱 더하기 7제곱 같은 것도 구하라고 할 수 있겠죠. 쉽다라기보다는 많이 퍼져 있는 문제다 보니까 접근법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막말로 잘 안 배운 학생들은 5제곱도 실제로 해볼 수 있겠죠. 비슷한 형식으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여기저기 교재에 많이 실려 있죠. a 빼기 b의 값, b 빼기 c의 값, 두 개의 값을 주고선 저 2차식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까요? 이것도 역시 변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변형식은 앞으로도 또 문제를 풀면서 많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이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라는 값이 이렇게 바뀌어요. 해본 학생들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거를 2배 하고 밖에 다시 2분의 1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제 약분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 뒤에 있는 중괄호에 있는 모양이 이게 A 빼기 B의 제곱을 전개한 거, B 빼기 C의 제곱을 전개한 거, C 빼기 A 제곱을 전개한 거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A 제곱이 2개, B 제곱이 2개, C 제곱이 2개라서 A 제곱 1개, B 제곱 1개, 2AB 1개 묶어서 A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서 적당히 세 묶음을 묶어서 제곱 더하기 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요 앞에 있는 요 커피색만큼은 또 하나의 변형식으로 이런 거 정도는 암기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A 빼기 B의 값도 물론 있고요. 문제 제시가 됐죠? B 빼기 C의 값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C 빼기 A 값이 없거든요. 요걸 또 구하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C 빼기 A를 어떻게 구할까 하는데, 사실 이 두 개의 식을 그냥 더해버리면, 변변 더해버리면, A 빼기 B에 B 더하기 C를 더해버리면 이게 A 빼기 C가 돼버려요. 이게 2죠. 저 두 개 더하면은 루트 마이너스도 지워지기 때문에 2만 나오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C 빼기 A 값이 마이너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이 또 좀 특이점? 특이하죠, 그쵸? 예. 세 개 중에 2개를 알지만 나머지 하나 몰라요지만 나머지 하나 역시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특이점이고, 나머지는 이 구한 값을 열심히 또 제곱 덧셈하고 2분의 1까지 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 요것도 많이 좀 흔한 편이고, 여기서는 이제 요 다른 변형이 또 하나 등장한다는 거, 이 정도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들어갈까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뭐 못 풀 정도는 아니고요. 못 풀 수 있겠죠. 못 풀면은 뭐 체크해두고 여러 번 다시 풀면 되는 거지 뭐. ABC가 양의 실수고요. 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9C제곱을 한 게 3, 2AB 6BC 3AC 한 게 3입니다. ABC의 값을 구하라. 이거를 굳이 변형해 놓은 이유가 뭘까? 일단 그리고 수식 자체도 뭔가 좀 되게 안 맞는데, 나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저 A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9C제곱이 3이라고 하는 식에서 개수인 4와 9가 제곱수입니다. 그쵸? 2를 제곱한 수, 3을 제곱한 수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거 치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느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치환 없이도 풀 수 있긴 한데, 치환이라는 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쓰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A는 X로 2B, 왜냐면 4B 제곱이 2B를 제곱한 거니까 2B를 Y로 3C를 Z라고 떠놓으면요, 처음 식이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3이 돼버려요. 그쵸? 그리고 이 뒤에 정말 그 뭐 전혀 알 수 없는 개수 2, 6, 3이라는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2AB가 A 곱하기 2B, 6BC가 2B 곱하기 3C, 3AC가 A 곱하기 3C, 이런 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XY, YZ, ZX가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또 주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XYZ를 어떻게 구하는가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3, 3으로 같다는 데 포인트예요. 이게 두 수가 같단 말이죠. 제곱해서 더해도 3이고요. 두 개씩 적당히 묶어도 3이에요. 물론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한다면 재배열 부등식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재배열 부등식. 재배열 부등식에 의한다면 x제곱, y제곱, z제곱의 합이 제곱보다 커야 되는데 왜 같을까?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빼고요.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제곱 더한 값과 둘둘둘 더한 값이 같았습니다. 즉 요렇게 제곱 더한 값과 둘둘둘 곱한 값이 같았죠. 이 시기에서 이항을 해서 0을 만든 다음 이 좌변에 있는 모양, 이게 바로 요 전 문제에서 풀었던 그 변형식이죠.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밑에 식으로. 이유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제곱을 3번 넣었는데도 0이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제곱을 3번이나 넣었는데 0이 나오죠? 셋 다 0이라서 0제곱이라서 그렇습니다. 0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x랑 y랑 같고 y는 z랑 같고 z는 x랑 같다. 결국 셋 다 같다는 얘기고요. 셋 다 같다는 거니까 이제 a랑 2b랑 3c랑 같겠죠.
셋 다 얼마로 갔습니까? 라고 한다면 셋 다 같다고 했으니까 요 첫 번째 식을 그냥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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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풀어 상관없거든요. 3x제곱은 3, x제곱은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1만 된다. 이런 식으로 x와 z가 모두 1인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a는 1, b는 2분의 1, c는 3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b, c의 곱은 6분의 1 나온다. 그런 겁니다. 어떤 요식 자체가 요거 자체도 요거 색깔 하나 넣어놓을걸. 요식 자체에서 이게 둘이 같다는 걸 이끌어낸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라는 거죠. 조금 어렵긴 하죠, 앞에 거보다. 두 번째 문제, 루트 7 더하기 루트 5의 4제곱 이 수의 정수 부분을 구해라. 실제로는 이 수가 이제 무리수잖아요, 그쵸? 루트 7이 얼마지? 모르겠다. 2점 얼마 나오겠죠? 루트 5도 2점 얼마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더하면은 뭐 4점 얼마가 될지 5점 얼마가 될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4제곱하래요. 아니 A 더하기 B의 4제곱을 안 배웠단 말이죠, 분명히. 그리고 그거를 배웠다 치더라도 저렇게 2점 얼마쯤 나오는 수들을 다 곱하고 뭐 더하고 해서 정수 부분을 찾아내라. 쉽지가 않아 보이죠. 이건 역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풀이를 볼까요? 일단 켤레수, 아직은 뭐 켤레 복소수까지 안 나간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켤레수라고 부를게요. 켤레수라고 하는 부호가 하나 바뀌는 수, a 더하기 b가 있으면 a 빼기 b 같은 수를 말하는데요. 루트 7 더하기 루트 5를 x로 놓고 그의 켤레수인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를 y라 둡니다. 일단 이거 두 개를 더하거나 두 개를 곱하는 건 쉽잖아요, 계산은. 두 개 더하면 뭐 2루트 7, 곱하면은 그 합차 공식에 의해서 7 빼기 5에서 2가 나온다는 거. 그래 놓고서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변형식 중에 제곱 더하기 제곱 변형식을 일단 구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변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죠? 24가 나와요. 그 다음 다시 이제 이걸 좀 더 한 단계 응용한 4제곱 더하기 4제곱 변형식 하나 찾습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변형식을 알기 때문에 4제곱 더하기 4제곱도 똑같이 유도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568까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y라는 값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y가 이 둘 다 정수 부분이 다 2예요. 루트 4보다 크잖아요. 루트 9보다는 작지만 루트 4가 2고 루트 9가 3이기 때문에 루트 4보다 큰 값 두 개, 그쵸? 둘 다 2점대죠. 2점대와 2점대고 루트 7이 더 커요. 2점대 수를 빼면요 0점대가 나와요. 그쵸? 그게 정확하게 몰라도 어쨌든 0과 1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y가 0과 1 사이의 수다. 근데 이거를 4제곱하잖아. y를 4제곱하면요 그래도 1보다 작아요. 1보다 큰 수를 4제곱하면은 1보다 커지죠. 1보다 작은 수를 4제곱하면 1보다 작아져요. 양수인 범위 내에서. 이건 뭐 그냥 손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쭉 써서 곱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4제곱해도 0점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다시피 x 4제곱이랑 y 4제곱이랑 더한 게 568이라고 하는 딱 정수거든요. 그러면은 y 4제곱이 0점 얼마밖에 안 된다면 x 4제곱이 얼마겠냐는 거죠. 이게 아마 567점 얼마 나오겠죠. 소수는 정확히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근데 x가 4제곱이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거죠. 루트 7 더하기 루트 5의 4제곱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루트 7 더하기 루트 5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 4제곱이랑 같은 거고, 이거는 568에서 y 4제곱 뺀 거. 568에서 0점 얼마 뺀 거. 그러니까 567점 얼마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소수점을 다 제외하면 정수 부분은 567이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렵긴 하죠. 그쵸?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풀이 안 할 거예요. 풀이 안 하고 일단은 답과 힌트만 제가 제공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고, 난 이런 건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때려치세요. 너무 어렵다 정도 아닌데 그래도 좀 변형식이 또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식 자체도 일단 분수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 것도 어마어마하죠. 세 번째 건 더 어마어마하죠. 그쵸? 이런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는 벌써 x, y, z가 어떤 수여도 관계없이 이 값은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뉘앙스라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x, y, z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넣고 푸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당한 숫자를 넣는다고 해서 x에 1 넣고 y 2 넣고 z 3 넣어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세 문자 중에 한 문자를 골라서
숫자 하나를 대입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z에다 1 넣고 풀어봐야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도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형식 자체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 라고 할 때 일단 정답부터 공개하면 정답 나중에 풀어보세요. 저는 안 풀어줄 겁니다. 정답은 3이고요.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이제 핵심 변형,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3개짜리 제곱이라서 뭐 그 변형도 써야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결정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변형은 이 두 번째 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건데, 여기에 3을 더해요. 3은 뭐냐면은 첫 번째 분수에도 1 더하고 두 번째 분수에도 1 더하고 세 번째 분수에도 1을 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3을 더했죠. 그러니까 우변은 13이 될 거예요. 그럼 좌변은 뭐냐? 첫 번째 분수식에 1을 더했기 때문에 x분의 x 더한 거랑 똑같거든요. 1이라는 숫자가 x분의 x, x분의 x에 이만큼을 더했으니까 x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겠죠. 두 번째 분수식에도 1을 더한다는 얘기는 y분의 y를 더한다는 얘기고, 분모가 똑같이 y 같았기 때문에 분자가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런 식으로 분자가 전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돼요. 분모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로 요 식을 찾아내면은 거진 다 풀었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변형식을 제가 힌트로 줄 테니까 요 변형식과 처음식 이 두 개를 잘 조합해서 주어진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정답은 3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곱셈공식 변형이 너무 단순한 문제들만 풀면은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를 좀 찾아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는데 좀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